그 다음에 그 확인하라. 제거하고 확인하라. 확인하라는 뭐냐면은 그 사기범이 하는 말을 확인을 해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게 전주에 있을 때 처리한 사건인데 그 나훈아 쇼를 갖다 자기가 유치했다 그러면서 MBC 그 전주방송에서 하고 계약을 맺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자기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빌려다오. 그러면서 티켓 판매 그 공연 뭐 A석 B석 그걸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채권을 양도해요. 한 달 뒤에 공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걸 믿고 돈을 줬어. 한 달 뒤에 공연을 안 해요. 그제서야 방송국에 확인했더니 그거 다 계약서도 위조되고 그거 없는 그런 공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땐 방송국에 전화를 했었어야지. 아, 이렇게 나오나 공연 합니까? 그 MBC에서 확인을 안 했죠. 확인하라. 이 사기꾼이 하는 말 자체 내용을 확인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세금 사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전세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등기비를 떼보니까 전세 그 소유자로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이라고 이제 사칭하는 사람 물었죠. 아, 당신 이름으로 안 돼 있는데?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아, 내가 이 그 건물을 지면서 신탁 회사에다 돈을 빌렸다. 은행한테. 그러면서 신탁 그 증서를 이렇게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그 여러분들한테 받는 돈을 가지고 전세 그 보증금을 이제 다 갚고 이제 등기를 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고 돈을 준 사람이 지금 뭡니까? 여기 40명이 70억. 종안동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한 사람은 늦게 결혼한 여자분인데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너무 허망해서. 근데 소유권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으면 그 계약하면 안 되죠. 세입자는 뭘 잘못했어요? 이 사기꾼 말을 믿은 거지. 등기부 등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보존, 이게 이제 그 사기꾼 그 소유자 김아무개인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신탁으로 돼 있잖아, 신탁. 그러면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신탁회사한테 모든 처분권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권한 자체도 이 사람한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은 거예요. 이게 40명이나 이렇게 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신탁으로 돼 있으면 신탁 원부를 잘 봐야 돼. 여기 원부에 어떤 조건으로 돼 있는지 이게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믿었다는 게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인데 그 등기부 등본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걸 보고 계약을 했고 돈까지 다 줬는데 무려 47명이 24억, 인천에서 24억 사기를 당했어요. 야, 이거 세입자는 뭘 잘못했죠? 등기부 등본 다 확인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위조됐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공인중개사도 못 믿고 어떻게 됩니까? 직접 하면 너무 늦지. 인터넷 시대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해야지. 스마트폰에 인터넷 등기소라고 딱 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돼요. 인증서만 넣으면 요새는 공인 인증서 필요 없잖아요. 넣으면 확인이 돼요. 그리고 1,000원 주면 출력이 되고 아무나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확인하는데 1,000원이고 확인하는데 700원. 뽑는데 1,000원. 열람하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가 이제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야. 집주인이 아니야. 이 사람 또 뭘 잘못했어요? 신분증 확인을 안 했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그 이름하고, 계약의 주인이라고 임대하는 사람하고 이름을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얼굴을. 주민등록증도 위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 어떻게 돼? 그것도 인터넷 시대니까 또 인터넷으로. 국번 없이 그냥 우리 폰으로 1382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니까 13자리 빨리 알려줘. 이렇게 1382 치면은 주민등록 번호 발급 일자를 넣으세요 해서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 신분증을 받아서 이게 확인해 보는 거야. 두들겨 보면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그 사진하고 본인 그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있고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또 신분증 진위 확인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치면은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하라고 딱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 말을 못한 거. 분명히 이제 도박장에서 만났는데 남녀로 이제 연인 관계로 되다가 이제 1억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 잃었죠. 근데 이 피해자가 여자인데, 보니까 이제 도박자금으로 빌려줬는데, 이게 원래 도박자금은 이게 빌려주면 못 받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라 못 받고. 그 다음에 못 받는 줄도 모르고 빚을 갚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갚을 필요가 없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 급여라
그 법에 보호를 못 받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도박 작업으로 빌려줬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 고소했냐면은 이 상대방이 창고 짓는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돈의 용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여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용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그 남자는 진실 반응이 나왔고 여자는 판독 불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죠. 만약에 이 여자분이 진짜 창고 짓는데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을 받았어야죠. 그리고 차용증을 그냥 차용증 이렇게 받지 말고 돈의 용도를 써야 돼요. 용도. 창고 구입, 창고 짓는 용도로 돈을 빌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그런 명목의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차용 사기 사건을 보면 항상 이 사기꾼이 그 당시에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사업이 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못 갚고 있지. 근데 조사를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좀 그럴듯하게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피해가려면은 차용증에다가 용도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테 뭐 기계를 산다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기계 구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립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갚을 때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 그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사업 자금으로 빌렸다 이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계를 사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줬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기계를 안 살 의도로 돈을 빌려갔다면 난 안 빌려줬을 것입니다. 이게 인과관계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면은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그 훌륭하게도 1억 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갚았어요. 왜 고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사업 작업으로 빌렸지 자기는 기계 구입하는 용도로 안 빌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용증에 기계 구입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다 이렇게 자기 본인이 써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아니 당신이 지금 기계 산다는 명목으로 빌린 게 맞네.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뭐 갚을 의사나 능력 조사할 필요가 없지. 그거 자체로 처벌이 되니까. 아주 유용한 건데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기 몇 번 당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씹웃으면서 자기도 몇 번은 사기를 당했는데 검사가 물어보는데 그걸 그 용도 때문에 많이 싸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 기계 구입하는 용도로 빌려줬다. 그것 때문에 무혐의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몰라. 근데 판례는 그 용도를 속이면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한 개만 오늘 알고 가셔도 오늘 뭐 충분히 보람이 있습니다.